여러분 요즘 뭐 웰빙이다, 갓생이다 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거에 관심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고민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전종욱 님이 분석하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인데요. 아, 임원경제지. 워낙 방대한 책이죠. 네, 맞아요. 거기서 양생이라는 개념을 다루는데 이게 그냥 뭐 몸 관리하고 그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한 건강법이라기보다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는 개념이죠. 네, 이 양생이 내 몸 돌보는 데서 시작해서요. 우리가 사는 자연 환경, 더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 전체로까지 쭉 뻗어나가는 뭐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요. 딱 그 비유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양생이 단계별로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몸, 자연, 사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천지양생이라는 큰 그림은 또 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낯설 순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원, 가장 안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인 양생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죠. 서유구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하나는 구복지양, 그러니까 입과 배를 채우는 것, 잘 먹는 거죠. 그렇죠. 생존의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목지양, 눈과 귀를 통해서 정신적인 만족이나 감성을 채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 오관구열, 그러니까 우리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이 모두 즐거운 상태를 지향했던 거죠. 오관구열이라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구복지양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요. 새벽에 깃는 맑은 물, 정화수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몸의 순환을 돕는다고요. 아, 물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뒀군요. 네, 그리고 발효 음식인 장 있잖아요. 이것도 건강의 근본으로 봤고요. 또 이목지향으로는 뭐 거문고 연주를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던가 꽃이나 그림 감상, 특히 산소와 같은 경우는 살만한 곳에 어떤 기품을 느낄 수 있다고 봤죠. 그림 감상까지 양생의 일부로 본 거네요. 그렇죠.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뭐랄까 전인적인 건강관리라고 할까요? 네, 정말 통합적인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동심원을 한 칸 더 넓혀보죠. 내 몸을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환경과의 조화, 환경 양생인데요. 네,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공간과 시간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물과 흙, 즉 수토가 좋은 곳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반대로 나쁜 기운, 장기가 있는 곳은 피하거나 물을 끓여 마신다든가 하는 실용적인 대처법을 제시했어요. 아, 그냥 좋은 데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환경에서도 나름의 대처법을 고민했군요. 네, 경험에서 나온 지혜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리듬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아침은 든든하게, 저녁은 가볍게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12시간 단위로 상세한 일과표, 이륙과를 짜서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와, 시간 관리까지. 네, 또 계절 변화에 따라서 섭생이나 운동법, 양생원령, 도인을 달리하는 지혜도 있었죠.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사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인대천공이라는 건데요. 인대천공이요? 그건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자연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마치 하늘의 일을 대신하듯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방을 쌓아서 홍수를 막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처럼요. 와, 이건 좀 놀라운데요. 그냥 자연에 순응하는 걸 넘어서 개선의 주체로서 인간을 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죠. 그렇게 자연을 개선할 책임까지 생각했다면 이건 혼자 힘으로는 안 될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게 세 번째 원, 사회 양생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아,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개인의 건강이라는 게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아무리 잘 살아도 주변 환경이나 사회가 불안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출산이나 육아, 노인 봉양 같은 생애 주기에 따른 돌봄을 강조했고요. 마을, 즉 향촌 단위에서는 향약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향약.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정신 아래에서 같이 모여 술 마시고 예의를 나누는 향음주례, 나 활쏘기 대회인 향사례, 아니면 뭐 다 같이 꽃구경 가는 모임, 가나국 같은 걸 했어요.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고요? 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윤리를 다지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일종의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이었던 셈이죠. 와, 마을잔치나 환쏘기 대회가 사회적 건강 장치였다니 재밌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는 상위 의곡이라고 해서 최고의 의술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의술이 나라 다스리는 거다. 네, 통치자가 농업이나 상업 같은 걸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즉 경세제민이죠. 이게 바로 최고의 양생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빈민을 구제할 때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돕는 그런 섬세함까지 요구했어요. 이야, 개인의 건강이 결국 국가 시스템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통칼이며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마지막 단계, 천지양생은 뭔가요? 이 거대한 그림의 핵심 아이디어를 좀 짚어주시죠. 네, 천지양생은 지금까지 말한 개인의 몸, 그리고 자연 환경, 또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시스템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다. 네, 자연 그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는 원본, 자연경과 같다고 봤고요. 인간은 그 안에서 그냥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까 말한 인대천공처럼 하늘의 일을 계신하듯이 능동적으로 조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관점이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인간.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의 동포요. 모든 만물은 나와 같은 물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처럼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민호동포, 물오여야. 네. 결국 내 몸 안의 작은 우주와 저 바깥의 큰 우주가 서로 통하고 조화롭게 순환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걸 지향하는 아주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양생이라는 게 단순히 오래 사는 기술, 뭐 그런 걸 넘어서서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환경,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 혹은 철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장수 비법이라기보다는 관계 맺기의 기술에 가깝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팬데믹 같은 상황들을 보면 더 그렇죠. 개인이 아무리 혼자 애써도 공동체나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안전하거나 건강할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절실히 깨닫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천지양생의 통합적인 관점은 왜 우리에게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더 나아가서는 지구적인 차원의 해법 모색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환경 문제든 사회 문제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을 주는 거죠. 네,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의 건강 관리라는 그 작은 원한에만 너무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발 딛고 선 땅,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의 나를 위한 양생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